적극적인 반전. (1981년 9월 29일) 서독에 비덴바덴 후보들의 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한국은 초반의 불리함을 적극적인 유치전으로 만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너무도 방심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81년 한일 양국의 경제 규모만 16배 차이가 났어. 특히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은 10분 동안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일본 측 연사는 2분 동안의 짧은 연설은 물론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일본 왜 저래? 다만 설명회가 끝나자 일본은 한국 측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과거 한국은 아시안 게임을 신청했다가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며 반납을 한 적이 있는데 과연 국제대회를 치를 능력이 있기는 합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에 60억 달러를 빌리려다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압니다만 정말로 올림픽을 치를 돈은 있으셈? 그 60억 달러는 대일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제스처였어요. 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당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들이었지만 이 역시 유창한 영어 솜씨로 부드럽게 넘긴 것이다. 그 결과 개최지 결정 당일에는 나고야 절대 우세에서 백중세로 상황이 돌변하게 된다. 일본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 요즘 일본이 너무 배가 불렀어. 그래서였나? 하루 전날 경향신문이 예상한 판세는 이러했다. 투표에는 총 80명의 위원이 참석하게 될 것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 8표, 미주 9표, 아프리카 9표, 유럽 9표 등 총 35표를 획득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럽 10표, 미주 1표, 아시아 2표, 공산권 9표로 22표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표 23표 중 10표만 추가하면 무난히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언론이라서 유리하게 해석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판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떻게 된 거임? 서울이 나고야에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운명의 81년 9월 30일 개최지 투표의 결과는 정말로 서울이었다. 세울! 그것도 52대 27, 거의 더블 스코어였다. 우와! 한국도 놀라고 일본도 놀라고 세계도 놀랐다. 심지어 정주영도 놀랐으니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 46표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6표가 더 나왔어. 축하 인사를 하면서 손을 내미는 나고야 시장을 보니까 두 눈에 눈물이 강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거야. 그 양반이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니까 괜히 미안한 생각까지 들더라고. 어떻게 서울은 압승할 수 있었나?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안기부가 나서서 정보를 수집해주고 당시 포춘이 선정한 세계 72위의 그룹이었던 현대그룹의 총수가 직접 발벗고 나서줬으니 빠른 시일 내에 판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도 크게 한몫했다. 일반적인 제3세계, 노란색 제3세계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 특히 오일 쇼크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상태였던 중동권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또
미소 냉전 시대에 대한 반발로 종속 이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80년대.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한국에 호감을 가졌다. 또 다른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유럽, 특히 서독의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까지 스포츠용품의 절대 강자는 서독의 아디다스였다. 이때 나이키는 시세가 미약했음. 하지만 나고야에서 개최될 경우 일본의 거대 스포츠 자본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미즈노, 아식스가 있었던 일본 기업이 휘장 사업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기껏 프로스펙스가 전부였던 한국이 차지하는 게 본인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또 당시까지 아시아에서 동아계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는 일본뿐이었고, 일본은 64년 하계, 72년 동계를 치른 경험이 있어 얼마 안 돼서 또 개최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